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CES 2016을 주제로 좀 팀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정훈민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구빈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CES부터 약간씩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CES를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글을 남긴 게 2011년, 12년부터 이제 글을 남겼는데, 글을 남겼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제 친구들이 가서 전시회에 갔다 오면 상처를 받고 와요. 제 친구들 다 엔지니어들이니까 엔지니어들이 가가지고 전시를 막 하고 오는데, 기자분들이 이제 쓱 보고서 뭐 주로 기사 쓰기 좋은 거 그거죠. 뭐가 안 돌아갔습니다. 뭐 이런 것들. 삼성전자나 뭐 SKT나 뭐 안 돌아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인 기사를 쓰자는 게 있었고, 최근까지는 CES는 사실은 이제 모든 전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국뽕의 현장이었고요. 뭐 삼성 잘하고 있고 LG 잘하고 있고 현대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잘 되겠네인데, 올해 CES 2025부터는 약간씩 분위기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여기 다들 마찬가지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잘 되기를 빌어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CES도 많이 변해왔고, 그래서 그게 이제 CES의 역사가 피벗의 역사고, 그리고 기술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가는데, 최근에 있는 이 AI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이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로봇이 많이 강조되는 거죠. 올해 초에 이제 젠슨왕 CEO 뭐 1년 내내 우리가 지겹게 들었던 피지컬 AI 얘기 있었던 것처럼 그 로봇이 가져오는 변화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제 메인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주요 산업이 역시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들, 디지털 헬스하고 이제 모빌리티 네 개를 좀 핵심으로 꼽고 있고요. 이제 양자 컴퓨팅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게 뭐 작년부터 이슈가 되긴 했는데, 작년에 이제 게리 자피로 CEO가 양자 컴퓨팅이 중요해 이랬더니 젠슨왕 CEO가 그 다음날 기조연설에 나타나서 양자 컴퓨팅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주가가 출렁이다. 올해 이제 많이 좀 뜨고 있는데, 떴다가 다시 좀 가라앉고 있는 부분 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모토를 이노베이터스 쇼업이라고 해놨고요. 혁신가들이 이제 다양한 전시를 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 이게 나와 있는 그림들만 보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넥스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다음 기기는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을 열고 전 국민을 쳐가지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교수 전화해줘. 이러면 한 번에 이제 되는 부분이 말로 되는 부분들. 그러면 이 디바이스가 과연 이 전통적인 스마트폰으로 갈 거냐. 아니면 스마트폰이 AI로 융합되는 게 하나 흐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뭐, 허깅 페이스가 폴른 로보틱스 인수해서 조그마한 어떤 로봇 두는 부분들. 그래서 컴패니언 로봇이 또 하나의 미래가 될 거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어버드나 아니면 이제 요 스마트 글래스나 스마트 안경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어떤 스마트폰 넥스트 디바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가볼 것인가. 요게 하나 이제 흐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 부분은 이제 구글 전시를 조금 좀 봐야 될 거고요. 구글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바드라고 하는 그 AI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똥볼을 찾다고 표현을 하다가, 지금 제미나이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미나이가 인기를 끌면서 구글이 뭐 하냐, 그 제미나이를 하드웨어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하드웨어에 넣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스마트 글래스에 넣겠다고 한 부분이죠. 뒤에서 우리가 잠깐 볼 건데, 그 어떤 스마트폰 넥스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K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분도 하나 좀, 바로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떤 4일간 전시가 좀 있을 거고, 가서도 또, 자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적으로 CES의 핵심은 센트럴 홀이었는데, 센트럴 홀에서 이제 삼성이 빠지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어떤 소니나, 일본 가전이, 핵심이 되던 부분을 삼성, LG가 센트럴 홀을 점령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CES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왔는데, 이제 삼성이 빠져요. 예. 중국에 밀려서. 상당히 이제 슬픈 얘기가 되는데, 지난주 기사에 이제 샤오미가 그 에어컨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어떤 샤오미가 이제 그 하청업체들이 만든 거를 공급하던 형식에서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직접 공장을 줬고, 그 대규모 공장은 에어컨을 짓는데, 그 에어컨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또 하나 가전업체들의 고민이 좀 되고 있어요. 중국의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자리에 삼성 자리에 TCL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제 잘 해나가야 되는 시점, 잘 버텨야 되는 시점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빌리티나 이제 자율주행 쪽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레카 파크 좀 가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헬스나 스마트홈, 스포츠 앤 피트니스. 근데 사실 이제 요 웨스트하고 센트럴 말고는 업체들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노스홀에 이제 K 휴머노이드 관 전시를 합니다. 상당히 좀 이슈랑 부합하는 부분이고, 예,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도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주요 기업이 무엇을 하는가,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 무엇을 하는가, 국가별로는 무엇을 하는가, 기술적 키워드별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슈가 이제 컨퍼런스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 봐야 되고요.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 이제 컨퍼런스에 좀 보내서 요약을 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학생들을 좀 보내서 좀 컨퍼런스 같이 좀 볼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올해 참가자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것 같고요. 4,500개 이상의 전시업체 얘기하고요. 15만 명 이상, 비행기 표값도 많이 올랐죠. 네. 저도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CS에서 꼽은 4가지 키워드는 요 AI, 그 다음 디지털 헬스 로보틱스, 그 다음에 모빌리티가 될 거고요. 그래서 9월 24일에 이제 CTA CEO 게리 샤피로 CEO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저도 끼어서 이제 국회 과방위를 좀 갔다 왔습니다. 올해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혁신상 변화 쪽은 첫 번째는 에드테크라는 게 들어갔어요. 상당히 고민이에요. 대학 고민 많고, 그러니까 취업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네가 4년을 배우면 이런 인재가 돼서 사회에 나가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깨진 거죠, 이제. 이제 공대도 문송합니다라고 하는 인문계처럼 취업률이 거의 그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제품들은 다 보면 이제 어떤 LLM이나 뭐 이게 VR을 써가지고 교육을 보조하는 수준의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 한번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테크 기업용 기술이죠. 그 다음에 필름 메이킹하고 디스트리뷰션. 이제 우리가 K 엔터테크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여기서 또 이슈가 될. 대부분이 우리나라 업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플라이 앤 라지틱스, 그 다음에 트래블 앤 투어리즘. 그 정도가 이제 혁신사에 신설이 됐고 병합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S 파운드리 해가지고 전시장 위쪽에 호텔에서 전시 공간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AI 블록체인 양자 기술 해가지고 뭐 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HD 현대가 빠졌어요. HD 현대가 몇 년 나와 봤더니 우리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빠졌고요. 삼성, LG, 현대기아, 두산 정도가 이제 그룹별로는 메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작년에 뭐 전시별로 안 했다가 올해는 크게 전시를 할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구글의 AI 기술이 하드웨어로 들어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존, 구글, 메타, AMD, 퀄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 이제 레노버, 하이센스, TCL 부분들, 중국 TV나 가전들이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는데 잘 해주기를 바라고요.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기업에도 보면은 이제 독일 3사 중에 BMW만 나와요. 그러니까 벤츠나 폭스바겐 상당히 어렵거든요. 중국 자동차의 성장에 따라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상으로 넘어오면 올해 한 거의 60% 가까이가 우리나라 업체들인데, 혁신상 수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2025 한 360개 정도에서 340개 정도로 줄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AI나 로봇이나 드론 쪽에 혁신상 출품이 30% 가까이 늘었어요. 그 정도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받았다. 이제 2가지 시점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랑, 두 번째는 뭐냐,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내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CTA가 꼽은 4가지 키워드가 이제 AI,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로보틱스 4개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홈, TV나 가전 부분들, 지속 가능성, 그다음 휴먼 시큐리티, 접근성 4가지를 더해서 8개까지가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푸드테크, 펫테크, 뷰티테크,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사실 이제 뭐 요게 그
핵심 키워드로 좀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XR과 공간 컴퓨팅 부분 아까 이제 그 AR, VR, XR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 부분들 이런 부분들, 패션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한번 쭉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이 이제 CS2025에서는 엔비디아가 핵심이었어요. 이제 올해는 AMD가 어떤 걸 보여줄 것인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캐터필러, 레노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바스 비밴드 이제 컨텐츠 부분이고요. 지멘스 부분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산업들에서 이제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고, 엔비디아 기조연설이 1년 동안을 강탈했는데, AMD가 어떤 걸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LG, 보쉬, 하이센스, 그 다음에 레고 있고요. 현대, 두산, 소니, 혼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주로 이제 어떤 그 자동차나 로봇 쪽 얘기, 좀 가전 쪽 얘기 이런 부분이 될 거고 지리하고 피코 둘 다 중국 업체인데 요 이제 일정이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요. 네, 많은 업체 참가한 업체들 쭉 정리를 해봤고 전시장 내부로 보면은 네,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예. 예, 그 LVCC에서 윈으로 빼는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삼성 관계자들 얘기는 뭐 나가서 큰 이득이 없습니다. 뭐 맞는 얘기인데. 그런 해외 홍보의 측면은 아쉬운 부분이고 다시 와서 좀 전시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3사 중에는 BMW만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니 전시장이 이제 소니 아필라 전기차 전시장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모빌리티 업체 중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2년 만에 다시 참가를 하고 GM, 포드, 스텔란티스 미국 자동차사 불참. 그 다음에 중국 지리가 이제 2년 연속 참여하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시사점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전 시장과 자동차 시장이 중국 업체들 성장해서 시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제 전시에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대의 전시는 아마도 아틀라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로봇 부분들, 로봇과 제조 부분들이 될 것 같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니 혼다 모빌리티 먼저 전기차 얘기를 좀 할 거고. 컨텐츠 묶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공감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가 최근에 스마트카 산업 호황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MLCC 이슈가 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미국의 아에바라고 하는 라이더 업체가 유럽의 모 업체를 만나서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주가가 20% 올랐는데 추측에는 벤츠가 아닐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벤츠랑 볼보가 그 루미나 라이달러인데 루미나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아에바를 컨택을 했는데 LG이노텍이 올 하반기에 아에바 주식 6%를 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국내 레이더 업체 지분을 또 인수를 했어요. 유상증자로. 그래서 그 이제 이노텍 부분들이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위협이죠. TCL과 하이센스인데 하나 잠깐 좀 보여드리면 삼성하고 LG가 OLED, QLED 논쟁이 있을 때 OLED가 비싸지만 화질이 좋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가격 차이가 이게 TCL로 가면 너무 난다는 거죠. 거의 절반 가격이죠.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슈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내에서 여름에 TCL TV가 인터넷 쇼핑에서 크게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부분이 되는데 최근 뉴스에서 지금 TV 업체들을 보조금해서 성장을 시켰는데 중국 TV 시장이 포화되면서 내수가 어려워지고요. 작년에 너무 많이 샀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보조금 삭감으로 중국 TV 업체들이 고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을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가시면은 스피 한번 보면 좋은데 지드래곤 이제 하나은행 광고거든요. 그 모빌리티 학회에서 지드래곤 회사 갤럭시 코퍼레이션 갔다 왔어요. 최고 대표님 만나고 왔는데 지드래곤 공연에서 이제 그 응원봉이 있는데 응원봉을 들고 있으면 중앙에서 시퀀스 제어를 해가지고 들고 있으면 알아서 시퀀스가 쭉 나와요.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재밌던 부분은 골도 사탕이거든요. 근데 캔디를 물고 있으면 지드래곤 노래가 나와요. 네. 그 K 엔터테크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한번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로봇에 AI로 그러니까 대표적 에이펙에 이제 AI로 뭐 비행기 후진 뭐 이런 거 영상이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AI랑
그 다음에 전 세계 10개국 뭐 동시 공연 이런 것도 좀 AR, VR로 추진 중이고, 그 다음에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컨텐츠를 어떻게 입힐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하나 또 이제 재미난 아이디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면 이제 테슬라 루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죽수 로봇 택시가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운행을 시작했는데 타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기사에 현대 협력하고 있는 모셔널 로봇 택시도 뭐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먼저 이제 4개 이제 CS가 얘기한 핵심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4개의 어떤 그 키워드들 해서 8개 키워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이제 무서운 부분이 기존의 어떤 우리가 인터넷이나 IT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 모든 걸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노벨 화학상 같은 화학, 소재, 제약을 다 시장을 바꾸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걸 다 생성형 AI가 다 이제 바꿔버리는데 각 업체들의 주요 경쟁 포인트를 보면 엔비디아가 분명히 프로세서가 세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요 피지컬 AI를 엄청나게 지금 공을 들이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요 제미나이 하면서 프로세서 이제 TPU 7에서 7세대 TPU 나오고, 그다음에 구글도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메타도 지금 여기고 월드 모델 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각각의 어떤 경쟁이 좀 비슷해진다. 물론 각각의 이제 업체들이 강한 부분들이 있죠. 엔비디아 여기 부분들, 이제 구글이 이제 여기 부분하고 요게 조금 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이 로봇 쪽에서 이제 옴니버스, 아이작심, 그 다음에 뭐 GR 00T인데 그루시라고 보통 읽거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툴들의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툴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세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르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있죠. 한번 뒤에서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로봇용 프로세서 발표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거대 업체, AI 업체 확장 가능성인데, 그래서 이제 구글 전시장을 올해는 좀 상당히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구글 전시장이.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구글 제미나이를 차에 넣습니다. 차에 넣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홈에 넣어요. 스마트 홈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글래스에 넣고, AI가 하드웨어에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상당히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존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사라질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 사진은 제가 9월 달에 독일 모터쇼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독일 모터쇼에서 구글 제미나이 전시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와우가 없어요. 와우가 없고 그냥 이거 되겠지 뭐. 근데 이제 그거 얘기를 듣다 보면 결론이 뭐냐면, 기존에 자동차에서 비전 AI고 예를 들어서 음성 AI고 이런 부분들 AI 쓰이는 걸 각각 다른 업체들이 개발하던 거를 우리 제미나이를 쓰면 우리가 다 해줄게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많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구글 스피커 있는 부분들, 거기 제미나이 있는 거 훨씬 더 정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카메라가 하나 있으면 그 카메라로 집의 초인종을 누가 눌렀는지, 그러니까 동영상 검색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디바이스에 구글 AI를 넣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가 뭐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툴을 잠깐 공개했더니 주가가 경쟁사의 주가가 잠깐 떨어졌다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AI 기반의 그 산업 변화가 커질 거다, 이런 부분이 되고요.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이제 여기 그 리벨리온, 디벡스, 모빌린트 같은 세계 업체가 이제 CES의 혁신상을 받았어요. 네. 그 뒤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선정 뭐 있었고, 이제 CES 혁신상으로 들어오면 출품작이 한 30% 전가 있었는데 수상작이 37개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나라 업체 25개가 받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혁신상이 원래는 3개였는데 2개로 줄었습니다. 최근에. 원래 11월 25일에는 3개였고, 거기에 처음에 공개될 때 3개였는데 지금 2개가 줄었어요. 하나가 뭘 줄었냐면 이게 요 두산 쪽에 팔 달린 작업용 로봇이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보면은 그 AI 음성 중심 AI 웨어러블을 하고, 그다음에 4D 이미징 레이더 이런 부분인데, 이걸 조금 들여다보면 구글 입장에서 보면은 구글이 4D 이미징 레이더 직접 만들거든요. 거기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차에.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글래스나 이런 데 이제 제미나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뭐 현재 공개된 2개의 최고 혁신상을 다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받았다. 예,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될 거고요.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DGX 스파크는 올 초에 이제 얘기했던 개인용 슈퍼컴이죠. 그 다음에 제슨 또르 같은 경우는 현존한 2000 톱스, 현존하는 최고의 그 인베디드용 AI 프로세서입니다. 플랫폼이다. 2000 톱스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참 모순적인 게 뭐냐면 2000 톱스인데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든 데가 거의 중국 자동차사들밖에 없어요. 중국 자동차사들이 써보니까 그러니까 샤오펑에서 저걸 쓰니까 2000 톱스 성능은 안 나오고 한 750 톱스밖에 안 나오던데, 그래서 샤오펑이 한 게 뭐냐면 우리도 그럼 750 톱스짜리 AI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넣을게. 그래서 샤오펑이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델을 지금 샤오펑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자율주행 부분들, 로봇 부분들, 뭐 그다음에 이제 제조 부분들 그런 거 하나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모빌린트의 이제 그 데스크탑 AI 에이전트 솔루션, 그러니까 뭐 간단한 어떤 AI 인베디드 AI 뭐 컴퓨터 뭐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기반 기술들 클라우드 묶어서, 그다음에는 하나의 이제 플랫폼들입니다. 뭐 충전 플랫폼, 진료 플랫폼, 그다음에 여기 큐심 오면 이제 어떤 양자 쪽 그 보안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그 코드 작성 없이 뭐 AI 에이전트 구축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건강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편집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웰트 같은 게 뭐 디지털 치료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옹지앤싱크빅 매년 받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로봇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로봇 부분들도 AI 쪽에 이제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디바이스 쪽 조금 있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여기 페르소나 AI는 이제 뭐 AI 뭐 개발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안경에다가 LLM을 집어넣어서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AI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로 넘어오면 이제 진단에서 치료로 넘어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AI로 이제 디지털 헬스 개발한 거를 집에서 쓰는 개인용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쓰는 이제 기업용 부분들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디지털 헬스에서 이제 재밌는 부분들은 많이 혹시 맡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어떤 비만과 당뇨, 중년의 삶을 길게 한다가 올 초 CES에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혈당 치료를 어떻게 비침습을 할 것인가가 지난번 이제 CES의 이슈였고요.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슈는 이제 치매 치료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요 레켐비나 키순라가 상용화가 되는데 가격이 비싸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근데 이게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혈관이 이제 터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부작용이 심해도 나는 치매 치료제를 하고 싶다는 얘기고, 그래서 FDA의 권고 사항이 뭐냐면 치매 치료제를 투약한 다음에 MRI를 찍어서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하라, 이런 부분인데, 그 MRI로 뇌 영상 분석하는 데는 또 우리나라의 그 MRI 데이터 기반으로 뉴로핏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업체도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를 하고 산업 육성에 쓸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 이슈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치매 치료제나 요 다음에 이제 유전자 가위 이슈가 좀 있죠. 크리스퍼 부분. 그래서 요 돼지 신장 이식해서 뭐 10개월 정도 돼지 신장에 유전자 치료를 해가지고 유전자 가위로 이제 이식해서 뭐 일정 기간 뭐 10개월 이런 기사가 좀 이제 났었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CS에 나오는 부분들, 일단 진단 부분들, 진단도 이게 이제 많이 비침습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점점 더 다양한 어떤 진단 부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부분들 뭐 경량, 간, 지방 진단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뉴트릭스라고 하는 건 이제 CS2022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물고 있으면 이제 타액 센서로 뭐 호르몬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치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가벼운 치료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그 VR을 이용해서 이제 멘탈을 관리해주는 부분. 최근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로 지금 취업 시장의 불안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AR, VR로 가벼운 치료 부분들은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뭐 바람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전기 자극으로 그 가벼운 치료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 관련된 기술들이고, 다음에는 이제 로봇 쪽이 있습니다. DNCS랑 우리나라 업체도 있는데 DNCS 이노베이션은 미국 업체고요.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서 뭐 자세를 교정하거나 재활을 도와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 디지털 헬스 쪽의 이슈고, 이게 저쪽으로 이제 노인분들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보행 보조가 될 거고요. 여기 위로보틱스 있는데 혁신상은 이제 웨어러블로 받았는데 이제 그 알렉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공개한다고 며칠 전에 좀 발표를 했고요. 예, 다음에 이제 계속 진단 부분들 좀 있고,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배터리하고 정화가 핵심이거든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캡코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뭐 한전이죠.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나온 전력을 ESS에 저장을 하는데, ESS도 이제 뭐 주로 폐배터리 쓰고 그러니까 환경 이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뭐 화재도 있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친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 압축 공기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혁신상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하고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정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정화 부분들, 그 수질을 어떻게 정화할 거니까 뭐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 세상이 더워지고 더러워지면서 환경 이슈가 좀 있으면서 그런 이제 정화 및 친환경 소재 기술들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로 넘어오면 2023년 7월에 최초로 중국에서 토종 자동차 점유율 50%를 찍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0%까지 올라왔는데 70%에 살짝 포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한 68%인데 BYD가 작년에 한 3년 내에 90%까지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간 상태고, 그러니까 그 기존의 내연기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면서 2024년 중국에서 이제 중국 자동차 성장을 하면서 중국의 점유율이 높던 일본과 독일 브랜드가 크게 부진하고 폭스바겐이 어려워지면 현대차 그룹이 영업이익 2위가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2위인데 아직도 영업이익 2위예요. 도요타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고요. 현대가 근데 올해는 엉뚱하게 이제 관세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을 좀 했는데, 예, 학교도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취업 시장 얼어붙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참고로 올해 3분기 잠깐 보면 현대기아가 관세 이슈로 한 40% 빠졌는데 폭스바겐은 아예 10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리고 벤츠가 한 8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1분기만 해도 벤츠의 영업이익이 현대기아의 절반이었는데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 부분이고요. 40%가 아니라 거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지금 벤츠의 영업이익이 줄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고, 독일 3사 중엔 BMW만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BMW만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실적 공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중국 내에 이제 어떤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는 측면들 우리 한번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이 이제 AI랑 융합되면서 자율주행이 크게 발전되고 있는 측면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최근에 이제 그 학회에서 E2E 자율주행 논문 발표가 거의 다 중국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아예 소스 공개해 가면서 나오고 있는 부분 한번 참고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몇 개는 이제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그 다음에 이제 VLA 부분도 여기 그 여러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성장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뭐 성장하는데 그 성장치만큼을 다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UAM 쪽에 올해 이제 조비하고 아처가 대대적인 시연을 벌이면서 내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가는, 여기도 이제 업체들 재편이 좀 있을 것 같은 건데 메이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 재편이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 부분이죠. 예. 뭐 조방원, 조방전, 이 조선방산 원자력 또는 조선방산 전력기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친환경 선박 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올해 IMO에서 탄소세 부과를 결정하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 쪽하고 사우디 쪽이 반대를 해서 1년 유예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년 유예해서 부결시키겠다가 미국과 사우디의 의지이긴 한데, 원래 이제 탄소세 부과를 결정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기 추진 선박,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수소 선박,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존 자동차 산업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걸 한번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주요 전시에서는 뭐 현대, BMW, 소니, 혼다 있고, 여기 텐서라고 하는 게, 예,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데, 오토엑스라고 하는 중국계 원래 자율주행 업체인데, 오토엑스를 접고서 텐서를 열었습니다. 이 CEO 자체가 이제 자기 프로필 자체를 중국 이름을 없애고 영문 이름으로 해놨어요. 성은 뭐 중국 성씨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혁신장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전동화, AI, 그다음 실내 공간 및 디스플레이 네 가지가 좀 키워드가 될 거고요. 자율주행 쪽에 이제 요 정도가 있습니다. 뭐 개인용 이동 수단 부분들, 그 다음에 뷰런 테크놀로지 카이스트 학생들이 만든 이제 스타트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동화 쪽은 뭐 이게 배터리도 있고, 예, 뭐 국내 대기업들도 이제 혁신상 많이 받고 있고요. LG, 삼성 다 이슈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기술 쪽에는 주로 이상 예측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험 예측이나 이상 예측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가고 있고요. 반프 타이어 하는 부분 회사죠. 타이어. 그다음에 실내 공간 및 디스플레이 부분들. 이제 앞으로 어떤 자동차 실내 공간이 생활 공간으로 바뀌면서 여러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또 이제 로봇 부분이 있습니다. VLA 부분들 좀 있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의 확산, 그 다음에 로봇 손, 이런 걸 좀 봐야 될 텐데, VLA 뭐 비전 랭귀지 액션 해가지고 명령 주면 움직이고, 이런 부분도 오픈소스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이제 나온 부분의 핵심 뭐냐면, 조립이에요, 조립. 단순 운반이 아니라 조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의 이제 경쟁 부분인데, 어쨌든 보슨 다이내믹스 부분들 하나 있고요. 뭐 그다음에 사람과 다르게 좀 기괴하게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중국 유니트리, 그다음에 요 리얼복스는 이건 미국 업체고, that improve the human experience in the world. 그다음에 이제 요 로봇손이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로봇손의 정밀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인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제 가장 비싼 센서, 로봇에 쓰는 건 아닌데 이제 자동차 쪽에 쓰는 가장 비싼 센서가 0.025mm 정밀도를 가지는 걸 현대차 공장에 쓰는데 가격이 5억입니다. 센서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로봇을 뭐 집을 때 정밀하게 밀리미터급 정밀도를 가지는 센서가 한 1,500에서 2,500만 원 정도예요. 그걸 어떻게 센서를 낮출까라고 하는 거. 센서, NPU, 로봇선 세 개가 좀 핵심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스홀에 이제 요 파빌리온 있을 거니까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K 휴머노이드 파빌리온 뭐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작업용 로봇들, 그 다음에 여기 그 휴머노이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웨어러블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휴로틱스 아까 이제 그 위로보틱스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여기 DLC도 마찬가지고 웨어러블 부분들, 그 다음에 요 손 부분들, 로봇손 부분들, 로봇손이 상당히 핵심이 되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11자 유도로 로봇손을 했다가 내년 초에 이제 22자 유도 로봇손 정도 나오면 정밀 작업이 가능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참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드론 부분들, 로봇이나 드론 다 마찬가지로 드론도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중국 드론 금지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내년 초에 이제 그 미국 드론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 비전 레이더 센서 업체고요. 파블로 뭐 주로 이제 UAM 하던 업체인데, 한번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마트홈으로 넘어오면 2025년 상반기를 보면은 삼성, LG는 시장 점유율이 줄었고요. TC랑 하이센스가 늘었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잘 버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국 브랜드 부상으로 점유율 하락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중국 내수 부진에 따라서 이제 삼성, LG한테 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 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고요. 그래서 삼성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가사노동 제로, 손 안 대는 AI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는 공감지능 이런 거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연결된 가전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상 쪽에 나오는 거는 이제 홈케어 부분들, 그 다음에 홈케어 로봇.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동성을 가진 게 로봇이니까 로봇이 점차 이제 그 기존 로봇 청소기에서 점점 더 이제 진화해 나가는 부분들이 하나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용 이제 서비스들, 뭐 AI 스마트 변기는 가끔 좀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올해 보면 세라젬이 혁신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휴먼 시큐리티 4는 그 사실 이제 CS가 처음에 요걸 가져왔을 때는 정치적인 해석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늘어난다. 그래서 원래는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줘야 되는 당위성이 없어지고 개별 나라들의 경쟁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쉬워해서 만든 부분인데 최근에는 두 가지 트렌드가 여기서 핵심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사건 사고 탐지 예방하고 질병 예방 치료 가고 있고 식량에 대한 거는 이제 푸드테크 쪽으로 CS에서 이제 통합을 시켰고요. 그래서 사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술들 좀 있고요. 이게 이제 에첼 만도 부분도 하나 있고 이제 그 질병 치료 및 예방 기술들 이런 부분들로 이제 휴먼 시큐리티 4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여기 부분이죠. 액세서빌리티 롱제비티 부분 해가지고 이제 그 접근성과 이제 장수 부분인데 주로 이제 어떤 고령층을 어떻게 이제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필라직스는 매년 보고 상당히 좀 재미있긴 해요. 그러니까 귀에다 이제 이어폰을 꽂으면 머리의 움직임으로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올해 봤던 시연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입을 다물면 딱딱 다물면 이제 그걸로 어떤 클릭을 대신하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 있고요. 이제 옹진 시크밍 매년 나오는 게 이제 어떤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서 읽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로 뭐냐면 눈하고 귀, 눈, 귀, 그다음 움직임을 어떻게 보조해 줄 것인가가 지금 핵심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만드로 있죠. 만드로 이제 그 의수 제작 업체인데 최근 의수에서 로봇손에 와가지고 만드로, 서큘러스, 로보웍스의 3사가 이제 만서로 해가지고 뭐 휴머노이드 만들고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한번 이제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머징 트렌드 부분이 좀 있는데 분야에 따라 약간 달라요. 푸드테크 쪽에서는 이제 어떤 뭐 칼로리 분석이라든가 스마트 팜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주로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뷰티테크 부분은 보면은 다 우리나라 업체죠. 여기 원래는 아모레 퍼시픽이 혁신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화장품에서 경쟁하는 LG생활건강이나 코스맥스에서 우리도 있어. 그래서 우리도 있어. 해가지고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갑자기 세라젬이 들어왔습니다. 세라젬이 많이 받았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펫 시장, 반려동물 시장이 크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정기적으로 급식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진단을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요 두 개가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가 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그 K 엔터테크하고 묶어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 좀 있습니다. 컨텐츠와 이제 엔터테인먼트 부분이죠. 그래서 거의 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요 네이션 A가 이제 매년 혁신상을 받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나 음성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뭐 변환해주고 3D 모션으로 만들고 뭐 이런 걸로 혁신상 하나 받았고, 그다음에 캐더헌의 성장 이후에 K 컬처, K 엔터테크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XR하고 스페셜 컴퓨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미래 진화를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뭐 애플,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성 들어왔고요. 갤럭시 SR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구글이 이제 뭐 스마트 글래스에 제미나이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스마트폰 넥스트 디바이스로서의 스마트 글래스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 컴퓨팅 부분에서 이제 로봇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센티미터급으로 어떻게 정밀하게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있는 분이 몇 분인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센티미터급 정밀도를 가지고 어떻게 벽에 안 부딪히고, 또는 로봇이 비싼데 로봇이 사람한테 부딪혀서 망가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 정밀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거 하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R 글래스를 쓰고서 해서 가상 공간을 만들려면 가면서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밀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컨텐츠를 어떤 걸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랩은 이제 매년 나와서 공간을 어떤 뭐 피팅룸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안경이라든가 요 안경 부분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가상현실을 또 이제 의료 쪽에서 응용하려는 시도들. 그래서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트렌드를 하나 좀 봐야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패션 테크는 뷰티 테크랑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쭉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뉴 트렌드를 보면
엔터프라이즈 테크 이제 기업용 기술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에 뭐가 모두 있냐면 사실 이제 어떤 시간 관계상 안 넣은 게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건설 소재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빼놨는데 여기 이제 엔터프라이즈 테크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처음에 나오는 6팹에 나오는 부분들, AI 엣지 컴퓨터 부분들이 요 AI 엣지 컴퓨터로 뭐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요거 부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디벡스랑 협업해서 최고 혁신상 받은 부분입니다. 하나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벨리온 같은 경우 아까 지나갔는데 이제 스탠다드 에너지 쪽에 ESS 쪽에 이제 같이 협력해서 혁신상을 받았고요. 모빌린트는 이제 자기 자체 이제 그 엣지 AI 컴퓨터로 받았고 요 디벡스는 이제 6팹하고 같이 좀 이제 받았고요. 여러 개의 어떤 기업용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사실 이제 에드테크 부분이 저는 여기가 상당히 궁금한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궁금한 수준까지는 안 갔고 대학의 존재의 이유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안 갔는데 어쨌든 그 비전이나 또는 뭐 VR이나 또는 LLM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학습을 어떻게 도와줄까? 특히 이제 어린이나 이제 노년층에 대해서 나온 부분들이 이제 에드테크의 주요 이슈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래플 앤 투어리즘 부분들, LBS 테크 우리나라 업체고, 그다음에 59C 같은 경우 이제 뭐 큰 차에다가 이제 팔이 좀 달렸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보조해보는 부분이고 이게 필름 메이킹 앤 디스트리뷰션에서 원래 있다가 빠졌는데 여기 그 오연호 대표님의 가우디오 랩은 이제 오디오 전문 업체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더빙이나 뭐 번역이나 그 영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도 이제 그 AI가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한 달 전에 어느 지역 가서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예전에 그 K 웹툰 뜰 때 그 관련 학과를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지금 또. 그래서 이게 AI의 발전에 따른 산업의 변화 부분들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같이 좀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리를 해보면 CS가 얘기한 4가지 키워드에 스마트홈, 인간안보, 접근성, 지속 가능성 4가지, 8가지 키워드 좀 우리가 좀 봤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이제 AI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그 가전이나 이제 그 자동차 쪽에 이제 중국 업체들 성장하면서 하는 부분들, 지금 올해 뭐 TCL, 하이센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지리자동차 나오는데, 그런 어떤 중국 산업의 성장도 한번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AI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부분들, 그래서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응용이 확대되는 부분들, 다음에 그 우리나라 혁신상 수분이 거의 60%까지 가 있는데, 그만큼 절박하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게 될 것 같고, 그래서 CES 2026 전시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좀 이슈들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인공지능 확산 부분들, 그 다음에 공간이 연결된다, 그 다음에 휴먼 시큐리티 부분, 포용성 부분들, 데이터와 보안,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산업과 규제 이슈들,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CS에게 우리나라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게리 샤플러 CEO가 이제 몇 번씩 와서 한국에 이제 들렸다 가는데,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이 혁신은 또 생존을 위한 혁신이고요. 그리고 계속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물론 이제 그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절대 금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투자해서 발전하고 수출하는 게 또 우리나라의 먹거리니까 또 1년 또 내년에도 열심히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 제 이메일은 뭐 1004하고 유튜브에는 간단하게 뭐 정리 그 전시회 갔다 온 영상 올리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